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팔정도의 제8번 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정념까지 했죠. 7번 정념까지 했는데 팔정도의 앞에 부분은 계정해 중에서 지해와 계율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수행의 기초인 동시에 수행의 전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과 8번은, 즉 정념과 정정은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통찰 수행이다, 선정 수행이다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본 수행이죠. 수행자가 하는 본 수행이고, 그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는 계속 기초이면서 바탕에 깔고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이 사띠이고 8번은 사마디입니다. 사마디. 한국말로는 삼매죠. 그래서 사띠와 사마디가 본격적인 수행자의 수행이다. 그래서 이 사띠를 정념인데 이거를 윗바사나라 부르기도 하고, 사마디를 삼매를 사마따 수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정념 수행은 윗바사나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정 수행, 이 사마디 삼매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살짝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 통찰 수행을 할 때에도 삼매가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에 대한 집중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찰나삼매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찰나삼매가 윗바사나에 계속 작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선정수행을 할 때도 초선부터 구선까지 선정수행을 할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접삼매, 본삼매가 이루어지는 그 전체 과정에서도 계속 알아차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주가 뭐냐, 메인이 뭐냐 하는 거를 따질 때는 7번 사티 수행의 메인은 윗바사나고, 8번 사마디 수행, 삼매 수행의 메인은 사마따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러나 그 두 개가 각각의 7번 수행, 8번 수행에서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윗바사나다, 사마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마따 수행, 삼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하나에 두는 겁니다. 하나, 즉 호흡에 두는 거죠. 이렇게 대상을 하나로 둘 때 그거를 사마따 수행이라 하는 것이고, 윗바사나의 경우에는 대상이 다수예요. 다수. 계속 생멸하는 대상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계속 이동하죠. 바뀌죠. 바뀌면서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윗바사나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사마타의 수행은 집중함입니다. 집중함. 집중함이고, 윗바사나의 방법은 법의 성품을 통찰하는 거예요. 법의 성품. 법의 성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무상과 고와 무아입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오온을 대상으로
무상과 고와 무아의 법의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목표도 분명히 다르죠. 삼매 수행의 목표는 사마디, 삼매가 목표입니다.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삼매의 정득이 목표이고, 윗바사나 수행의 목표는 통찰지가 얻어지는 거예요. 통찰지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 통찰지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무상과 고와 무와의 통찰지가 확립되는 것이 윗바사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티와 윗바사나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현재 전 세계에 수많은 수행처가 있어요. 근데 그 수행 방법이 지도하는 것이 다 달라요. 미얀마의 마시계통 수행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안 시켜요. 이렇게 삼매 수행을 안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앉아 있는데도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가는데도 계속 통찰을 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마시처럼 계속 윗바사나의 통찰을 바탕에 깔고 선정수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삼매의 정덕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앉아서 하는 좌선, 이 선정수행의 목표는 삼매에 두어야 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근거는 제가 두 가지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윗바사나를 닦더라도 사마타는 반드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타를 닦은 다음에는 또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고,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수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수행을 반드시 겸해서 해야 된다고 쌍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반들이여, 여기서 비구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는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는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는다. 쌍으로 닦는다는 것은 초선을 정득한 뒤에 또는 이선을 정득한 뒤에 사선을 정득한 뒤에 출정하자마자 바로 그 형성된 것들을 명상해서 윗바사나로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동시에 닦아야 된다. 그리고 아난다경에 보시면은요. 아난다가 세존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한 가지 법을 닦아서 많이 공부지으면은 네 가지 법이 완성이 되고, 네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은 일곱 가지 법이 완성이 되고, 일곱 가지 법을 열심히 닦으면은 두 가지 법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한다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는 삼매라는 한 가지 법을 닦아라. 그리고 많이 공부지으면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고 그리고 명지와 해탈을 이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빠나 사티를 수행할 때는 즉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 수행을 할 때는 그 목표가 윗바사나가 아니라 그 목표가 그 수행에서의 목표는 한 가지 법이라는 거죠. 한 가지 법. 그게 뭐냐면 삼매다, 사마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선정 수행은 사선에서 삼매가 정득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각자 약간 다른 이론이 존재할 때는 그 답을 경전에서 찾으셔야 돼요. 주석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항상 우선시 두고 초기불교 수행자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선을 닦고 이선을 닦고 이렇게 쭉 차례대로 선정을 닦을 때는 항상 삼매의 정덕, 하나에 집중되어서 모든 것이 깔아앉아 있는 이 삼매의 정덕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정정에 대한 이 선정 수행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경전을 참고하는 텍스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례대로 경이에요. 맞지만 이까야 111번 차례대로 경을 보시면은 초선이 뭐고 2선이 뭐고 3선이 뭐고 쭉 해가지고 제8선에 해당되는 비상비비창 처정 제8선은 무엇이고 그리고 9선에 해당되는 상수멸정은 뭐다 하는 것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데피니션이 나오고 또 성스러운 구함경 성구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맞지만 이까야 26번 경에 보시면은 다시 이 초선부터 제9선까지 닦는 내용을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부처님의 선정은 이 선정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선정을 하고 도마님도 선정을 하시고 여러 수행자들이 선정을 하죠. 요가에서도 선정을 합니다. 브라만교에서도 선정이 있죠. 다 하지만 부처님의 선정, 이 붓다, 곧다마 시따르다 부처님의 선정은 이 9개예요. 9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경전에 분명하게 해놨다. 이것이 붓다의 선정이다. 그리고 대열반경에 붓다께서 열반하실 때 선정을 통해서 열반하시거든요. 초선부터 구선까지 가셨다가 구선에서 다시 초선으로 내려오시고 초선에서 다시 사선으로 가셔서 사선에서 반열반에 드시거든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행위가 이 명상을 하신 거예요. 이 9단계의 명상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팔정도, 특히 초기불교를 수행하는 팔정도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 부처님의 구차재정을 닦아야 된다. 이걸 닦고 나서 뭐 다른 선정들도 공부 삼아 닦으시는 거는 좋아요. 닦으시는 거는 좋지만 이 팔정도 수행자들은 반드시 구차재정을 경전에 입각해서 닦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두 경은 차례대로 경과 성구경은 이 9단계의 선정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놨고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 테크닉은 아나빠나 사티경에 많이 나와요. 이 아나빠나 사티경에는 제일 처음 초선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 2선, 3선, 4선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16단계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경 중에서도 특히 아나빠나 사티 경은 확실하게 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아나빠나 사티 경은 한국말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나빠나가 들숨날숨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티, 들숨날숨에 대해서 사티를 확립하는 경이다. 이게 아나빠나 사티 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번역할 때는요. 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은 안반을 아나빠나를 안반으로 하는 거예요.
아나빠나에 있어서 수의, 마음을 지키는 경이다 해서 아나빠나 사티 경을 안반수의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출입 식념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출입은 이제 날숨과 들숨이죠. 날숨과 들숨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경이다 해서 출입식념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이라 해서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또 맞지만 이까야 보시면은 거기에도 물론 118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초선부터 사선에 해당되는 내용만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선에서 사선까지 살펴보고 수행자로서의 목표는 확실한 사선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17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 방에 가서 가부좌로 앉아가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자, 이거는 이 사마디의 정덕, 삼매의 정덕을 위한 수행을 할 때는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가운데, 번잡한 가운데,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고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는 이 수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내가 수행을 1시간을 하건 1시간 반을 하건 30분을 하건 내가 수행하는데 외부의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앉아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앉아가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앉아라. 저 엉덩이를 뒤로 약간 빼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턱을 가볍게 당기고 이렇게 자세를 잘 잡아라. 그리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전면에 두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면은 인중이다라고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부처님 이후의 제자들도 마음의 중심은 항상 전면에 두었다. 인중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저도 경험을 했고 하니까 그냥 마음의 중심은 여기다 딱 두세요. 여기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코 밑에 손가락을 딱 이렇게 평행하게 해서 하나 갖다 대고 들숨, 날숨 하시면 여기 느낌이 오잖아요. 이 느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에 집중하라. 그래서 중간에 뭔가 마음에 떨어지면 이렇게 하세요. 들숨, 날숨.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라.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다고 그랬죠. 1번에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앓고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아라. 그것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숨 날숨이 아니죠. 숨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숨의 길이를 분명히 알아차리라. 자, 이 부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자세하게 이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대로 따라서. 이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왜 경전이 소중하냐 하면 내가 26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을 통해서 직접 보잖아요. 그래서 경전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경전을 무시하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경전을 소중하게 보고 그 원전이 전하는 뜻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경험하라는 거죠. 온몸, 전체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라.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들숨이 들어올 때 놓치지 말고 통과하는 중간을 놓치지 말고 빠져나가는 끝을 놓치지 마라. 라고 테크닉 3번이에요. 그 다음 테크닉 4번은 뭐냐 하면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여기서 몸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 숨쉬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몸의 작용이 있죠. 기도가 열리면서 콧구멍이 열리고 몸이 약간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듯하게 들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날숨이 일어나죠. 횡격막이 좁혀지면서 날숨이 일어나죠. 이 몸의 작용, 숨과 관계된 몸의 작용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즉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편안해진다. 이렇게 1, 2, 3번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제4번 숨이 점점 미세해지고 고요해진다라고 경전에 써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분 내지 10분간 또는 15분간 이렇게 1, 2, 3번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호흡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빨라지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편안해진다.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그래서 이제 희열이 일어난다라고 5번에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5번 앞에 있는 4번을 잘 봐라 이거죠. 4번이 돼야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삐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호흡이 고요해질 때 삐띠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호흡을 최대한 2번을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호흡도 최대한 편안하게 천천히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희열이 잘 일어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호흡을 1, 2, 3번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4번에서 호흡이 고요해지면서 5번에 희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6번에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그래서 삐띠 다음에는 수카가 온다. 희열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7번 마음의 작용 심행, 한자말로 심행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심행을 주석서는 온에 있어서의 수온과 상온을 얘기합니다. 즉 느낌과 인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느낌이고 삐띠와 숫가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몸의 느낌이구나, 이것이 삐띠구나, 이것이 숫가구나 하는 것이 산야죠, 산야. 그러니까 이 아나파나사티의 과정에는 초선, 2선, 3선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 있다. 그죠? 그 다음이 8번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4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은 마음의 작용이 편안해진다. 즉 느낌과 인식이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그리고 삐띠와 수카도 가라앉는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감지가 되었는데 그 마음의 작용이 계속 되지 않고 계속 왕성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가라앉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8번까지예요. 그래서 4번에서 몸이 가라앉는다 그랬죠. 호흡이 점점 가라앉고 8번에서 마음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9, 10, 11, 12가 뭔지를 봅시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낌과 인식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수 신법에서 공부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경험되는데, 자, 우리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었죠. 일으킨 생각이 뭡니까? 의도죠, 의도. 의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집중하는 마음. 하다 보면은 오늘 선정이 잘 될까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잘 될 거야.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이런 믿음에 관한 마음도 있죠. 그 다음에 알아차림도 있죠. 그 다음에 평안함을 느끼는 평온과 경안의 마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다 경험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삐띠와 수카를 경험할 때는 기쁜 마음이 경험된다. 그게 이제 10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11번에서는 집중된 마음이 경험된다. 그래서 선정이 점점 무르익어서 2선, 3선, 4선으로 가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집중되고 있구나 하는 집중된 마음이 경험된다. 그 다음에 12번에 가면은 선정이 점점 무르익게 되면은 마음이 해탈된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해탈이 일어나. 해탈이. 그래서 사실상 이 초선에서 사선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 마음에서 해탈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선이 뭡니까? 초선은 오장애를 버리고 오요소를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초선은 오장애로부터의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선으로 넘어오시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즉 윗닦아와 윗자라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선이고, 삼선에 이르면은 삐띠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선에 이르면은 수카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의 전 과정에서 계속 이러한 벗어남, 해탈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아나파나사티 경을 살펴봤는데요. 사선을 닦는 과정에서 이 1번부터 12번까지가 다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구조라는 것이 부처님 본인이 하셨겠죠. 하니까 내가 선정을 닦아보니까 이 12개가 경험이 되던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12가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이 해보니까 부처님 저도 이게 경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전으로 이렇게 딱 적어 놓으니까 2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저 같은 수행자들이 혹은 우리 도반님과 같은 수행자들이 하니까 이대로 경험되는구나. 이게 경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가 연결이 됩니까? 붓다와 제가 연결이 돼요. 또 붓다와 도반님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전의 매력이다. 그래서 경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경전은 틈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12번까지 했는데 13, 14, 15, 16은 법념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념처에 관한 거는 사마타와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합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윗바사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 중에 선매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경험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선정에서 출정한 다음에 통찰해서 경험되는 요소예요. 선정이 끝난 다음에 전체 과정을 리뷰를 해보고 할 때는 이게 통찰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을 알고는 계셔야죠. 그럼 뭐냐면 13번은 이 선정을 통해서 무상의 성품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무상의 성품이 관찰되는 거고 14번은 탐욕의 빗바람이 관찰되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떠남이 관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번은 소멸이 관찰된다. 소멸이 관찰된다는 것은 이 온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온이 무너져 나가는 것이 관찰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은 놓아버림. 일체의 것들을 놓아버림이 관찰이 된다. 13, 14, 15, 16으로 오면은 해탈열반이 지금 가까운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념처의 통찰에 해당되는 거고 출정한 다음에 이것은 통찰하는 것이다. 선정 중에서는 이거 하려고 노력하면은 사마타가 아니라 윗바사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섞인 상태인 것이지만 이 네 번째 사계조는 윗바사나의 방법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써놨고 선정 중에서는 이거는 섞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정한 다음에 반조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초선이냐 하면은 초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5장애가 사라지고 5장애가 제압되고 5요소가 드러나는 것이 초선이다. 그게 가장 뚜렷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5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의심,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이 5가지가 제압이 되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온전히 서면은 우리가 5요소가 확립이 되었다. 그래서 5요소가 또렷하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초선을 하고 있는데 이 초선 속에 5요소만 또렷하고 다른 잡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여기에 온전히 확립된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초선이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선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거기에 계속 근접해 가는 산매의 상태를 우리가 근접산매라 그러고요. 완전히 초선이 확립돼서 5요소가 또렷해진 상태의 산매가 되면은 우리는 그걸 본산매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도 가끔 나오시니까요. 무엇이 본산매다, 무엇이 근접산매다. 그래서 초선에서는 5요소 중에 3가지가 뚜렷해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이 뚜렷하고 수카와 액화 같다. 행복과 집중은 약간 가려진 상태로 밑에 깔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점점 깊어지면은 이 삐띠가 희열이 와일드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치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울렁울렁 울렁울렁 하는 맥동의 상태로 희열이 약간 바뀝니다. 그게 이제 이선의 희열이에요. 수승한 희열이라고 부르는 이선의 희열로 되면서 의도적으로 숨에 집중하지 않아도 숨에 집중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딱 인중에 마음이 가 있어.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선이라고 그럽니다. 잡념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이선에 들어와도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났더라도 찰나적으로 잠깐 사진 한 장 찍는 정도지 흐르지를 않는다 이거죠.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선, 그 다음에 희열이 스탑하고 아주 햇살에 물결이 반짝반짝하는 듯한 파동의 형태로 부드러운 수국화가 행복감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은 삼선, 그 다음에 희열이든 행복이든 그런 몸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굳어 있든지 아니면은 몸은 있는 거는 같은데 느껴지지가 않은 상태. 몸이 완전히 굳었어. 그래서 몸에 대한 느낌이 사라진 상태에서 즉 삐티도 없고 수도가도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인중의 집중, 즉 액가 같다만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평온, 우백가. 이 상태가 되면 우리 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불교 선정수행자들은 사선의 확립을 1차 목표로 둬야 돼요. 이 사선의 확립은 너무너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선의 확립을 목표에 두고 수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선이 잘 확립되면 칠각지도 쉽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도 쉬워요. 무색계 상수멸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사선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사선의 확립을 목표에 두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선부터 사선까지 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잘 이해하시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내 선정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초선이 안 될 때는 초선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또 뭐가 어떻게 돼서 초선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지도하는 사람하고 먼저 한 사람하고 이렇게 충분히 상의도 많이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자기 변화된 상태를 잘 점검도 하시고 왜 점검하라고 하냐 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줍니다. 잘 점검을 해주면은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요. 10년 할 것이 1년이 되는 거고 한 달 할 것이 2, 3일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잘 상의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핵심 요소는 지관상수라 그러죠. 지관상수로 항상 수행해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아야 된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사마타가 약하다. 그러니까 7번 수행은 열심히 좀 되는 것 같은데 선정이 잘 안 돼, 선정이. 이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무상이니 고니 무아니 이런 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게 나한테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내가 변하지를 않아. 그게 일어날 때는 내가 사마타가 부족한 거예요. 사마타의 힘이 약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반대로 사마타는 열심히 잘 되는데 즉 선정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윗바사나가 약해요. 통찰이 잘 안 될 때. 이때는 어떤가 하면 마음이 고요하기는 해요.
마음이 고요하기는 한데 통찰지의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찰지의 깨달음이 안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게 오온으로 보여야 되고 그게 거기서 무상고 무아의 법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될 때는 뭐냐면 내가 선정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통찰하는 방법이 부족하구나. 부탁해서 설명하신 사념체의 통찰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수행에서 통찰과 선정에 있어서 선정 부분, 특히 세계 사선정을 위주로 초선과 사선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5분, 10분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T가 점점 이렇게 약간 내부적인 약간 맥동처럼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다가 네. 다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조용해지면서 이제 이제 그 수, 편해지다가 다시 PT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PT는 일어나는데 네, PT가 왕성하다가 줄어들다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네네네. PT가 올라오니까 그죠? 예, 예. 음. 그때는 테크닉을 조금 쓰면은 원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또 테크닉을 좀 쓸 수도 있어요. PT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PT가 일어나고 한 10분 정도 경과가 됐을 때 네. 그때 의도적으로 호흡의 속도를 30%를 더 떨어뜨리세요. 음, 호흡 스피드를. 호흡 음. 스피드를 30% 거기서 더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호흡을 더 고요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즉, 삐띠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몸이 아래로 약간 깔아앉는 듯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 오케이. 그러면은 그 몸이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올 때는 제가 예를 들면은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랩을 고와 절대로 위로 다시 올라가지 말고 거기서 그대로 있거나 한 단계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층수를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음,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으면은 그 3층 위에는 이제 층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려가는 일만 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점점 조금씩 더 가라앉는 형태. 호흡은 점점 조금씩 더 느려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 끌고 가면서 마음은 더 가라앉고 인중에 대한 집중 위에 모든 것은 멈춘다. 멈춘다. 그래서 사선에 들어갈 때는 그 상태에서 떨어뜨린 30% 떨어뜨린 그 호흡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선에 들어가면 인중에 대한 집중은 있는데 호흡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호흡이 있건 말건 나한테는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그게 사선이거든요. 그 사선의 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흡이 없어져야 사선이다. 그것은 있는 호흡을 일부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 대한 집중이 고도로 높아지면 호흡이 자동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팁으로 하셔가지고 몸은 가라앉는다. 호흡은 점점 느려진다. 그리고 몸의 작동이 아주 미세해졌다고 할 때는 몸의 작동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점에만. 왜냐하면 애가 같다라는 말 자체가 심일경성이거든요. 마음이 하나의 점에 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지금 근접해 계시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